달리는 지름길 스윙라운 방송 한 주의 마지막 요일입니다. 금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저희와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남은 2달 동안 여러분들이 특히나 다음 주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이렇게 시장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하락하면서 출발은 했습니다만 지금 약 상승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지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면서 1.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엔비디아양 납품이 가시화가 됐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어제 장에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0.5% 정도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최근 조정이 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낙폭이 좀 깊어지면서 오늘 장에 1% 넘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2% 상승, 기아가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2% 정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대장주인 알테오젠도 역시나 2.5% 빠지면서 코스닥 전체 지수가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 대선 11월 5일이죠. 그리고 FOMC 11월 회의가 또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굵직한 이슈들 앞두고 어떻게 시장에 대비해 나가면 좋을지 저희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이고, 여러분들. 참 오늘 시장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반성상 마음 못하겠고 일단은 시장이 되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지금 순간은 우리가 짜증이 나지만 굿장이 지금 전 세계 꽃지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무 걱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순간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호가창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주식 종목이 하는 거는 이 핸드폰에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호가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주식장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 주식시장은 항상 호재가 있어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금투세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북한 리스크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사실 어제 미증시가 상승했어도 오늘 국내 증시는 윗꼬리만 달리고 빠질 뿐이지 사실 전체적인 투심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국내 시장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잘 돼도 국내 시장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내 시장만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안현수님, 네. 아까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는데 상승 종목은 하락 종목보다 더 적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지수만 올라가봤자 뭐합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코스닥은 내내 지지만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이 좋다,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떠한 한 종목이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돈은 지금 한정이 돼 있거든요. 한정을 움직이고 있는데 외부 쪽에서 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국내 시장은 계속 똑같은 바퀴만 돌고 있어요. 네. 자금들이. 그러다 보니까 A 테마로 갔다가 B 테마로 가고 C 테마로 가고 하니까 뭐 종목들이 윗꼬리 달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 눈에는 이미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 부분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이 나왔는데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2.7%가 넘게 빠지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습니다. 사실 근데 전문가님의 말씀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이 된 부분도 있지만 만약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했더라도 우리 증시는 오늘 약세였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시장 자체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악재나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인데 북한 리스크라든지 금투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결이 좀 되어줘야지만 지금 시장에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못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이제 곧 해소가 되고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곧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지 향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방송 시간은 일주일에 딱 3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더 많은 정보들을 교류하기 위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만 저희가 더 많은 숨겨진 자료들을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우측 하단으로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까이 비추시면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더 많은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직접 투자에 대한 안목을 넓혀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뭐 뉴욕 증시와 상관없이 우리 증시는 약세일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밤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 조정의 이유는 뭔가요? 자, 사실 이거는 매번 얘기했던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요. 매번 10번 이상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미 시장의 눈높이는 커진 상황이에요. 비테크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실 엊그제 저희가 방송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만점 점수가 만점이 100점인데 네. 평균 점수 70점에서 80점, 90점, 98점까지 99점까지 좋게 평점을 점수를 맞아왔는데 오. 시장이 원하는 거는 120점을 원한다는 거지. 120점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메타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주가는 하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실적이 정말 사상 최고치 나왔거든요. 그 시장이 너무 눈높이가 많아진 거야.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빅테크 실적들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이 증시는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너무 높은 상황이고 네. 지금 나스닥 입장에서는 사실 얘가 지금 상황에서 상승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네,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나스닥이 상승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상승해야 할 이유요? 네. 아무래도 그 다음 주에 어쨌든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어제 같은 경우 네. 상승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솔직히. 어제? 어. 사실 그동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네. 여러분들한테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지는 것뿐이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두 번째고요. 네. 첫 번째는 이 기업들이 더 이상 시장의 눈높이에 너무 실적이 좋게 나와도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남녀가 있는데 상견례를 갔어요.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신랑이 자네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도 조정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은 떨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네. 떨어져야 돼요. 나스닥이 떨어져야 합니다. 나스닥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을 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스닥은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에 여러 번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금리 정책에 맞춰가지고 미 대선이 끝나고 다시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 모든 부분에서 반도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실적이 좋게 나와 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솔직히 확정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와도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이 엔비디아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엔비디아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실적은 잘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너무 높아져 있고 선생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다음에는 콘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콘콜. 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이 모든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시황 전략을 알려드리는 것처럼 기업도 실적이 끝나고 콘콜이라는 거는 실적이 끝나고 우리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출 전망치는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또 다음 반면은 다음 해에도 망했습니다.
망했고 이 시적 부분이 조금이라도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네. 이렇게도 나오면은 주가는 하락이 되고 콩쿠에서 아무리 좋게 나와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이미 너무 높은 고점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은 좋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미 대선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 가지고 제일 먼저 대만에 있는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희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매출 부분에서는 희생이 안 되겠지만 하지만 주가는 미리 기대감에 상승하고 미리 우려감에 상승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는 조만간 조정이 다시 여러 번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지수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장과는 달라요. 나스닥 지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간밤에는 이 정도 조정이 나왔어도 사실은 그다지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 주까지도 조정이 쭉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또 건강한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또 수요일,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 대선 이전까지는 특히나 더더욱 더 주가 조정이 주식 시장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았듯이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 발표는 좀 늦게 하는 편인데 엔비디아 실적 물론 잘 나오겠지만 이번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가이던스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될 텐데 이번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라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피해를 4분기부터도 당장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약간은 시장이 우려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엔비디아 역시나 지금 간밤 뉴욕 증시 조정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실적 발표 전후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가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흔들렸느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인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좀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6% 급락이 나왔고요. 아유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러니까요. 근데 전문가님 말씀하신 게 이미 우리 시장의 눈높이는 그보다 더 높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유, 최근에 일주일 사이 동안 미장에 간 분도 많은데 하필이면 또 가자마자 물리네 또 미장 가가지고. 아이고, 누구죠? 누구가요? 아 누구겠습니까? 최근에 간 사람들 있잖아. 그래요, 그거 여러분들. 또 못 견디고 가가지고 또 가서 물리고 또 국장에 올라가면 또 그때 또 다 오시도 하고. 정말 너무 불난집에 부채질 하시는 거 원래 저 같은데. 그런 거 잘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로해드려야죠. 아 위로하려면은 네. 여기 통해가지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전체를 내가 모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 안 돼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내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끌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만 되면 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을 제가 안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요. 전문가님의 보기 드문 위로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식시장에 빈틈 틈새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님 근데 네.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 너무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사실 다 읽기가 좀 힘들어요. 엊그제는 새벽 2시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 메타 그렇게 관련주들 다 써서 정리했는데 아우 미장 시작하니까 아우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빠를 겁니다. 와, 그렇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 교육도 해드렸죠. 그럼요. 교육도 해드렸는데 저 위에서 북한 때문에 또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잠시 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네네. 넘깁시다. 자, 메타도 마찬가지로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치보다 좀 낮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는 4%나 빠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경제 주요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그 지표 바로 PC 지수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에 부합함으로써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그동안 기대를 했던 것처럼 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거의 확실시가 되는 것 그러니까 같고요. 어제 지표가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말이야.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전문가님 말씀처럼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뭐 그냥 끼워 맞추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네. 보통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는 그 전에는 사실 미증시 고점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터질 게 터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응.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겪어봐야 할 문제였어요. 네. 나스닥이 이렇게 2%씩 빠지는 거, 3%씩도 앞으로 빠지는 거, 이 부분이 언젠가는 올 나이였다는 거예요. 조금 늦었을 뿐이지 네. 이번에 이렇게 하였던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쫄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계속해서 연준에서 주시하고 있는 고용 지표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지금 굉장히 고용도 탄탄하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조정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하실 필요가 없겠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약간 시장의 투심에는 악화 요인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간밤에 또 국제금리가 또 상승한 부분도 있었고요. 자, 국제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면 채권을 사죠. 어. 주식 자금에서 채권으로 넘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투심은 약간은 악화한 부분. 그러나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마지막 고점이기 때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심리적으로 다 무너진 거야. 심리적으로. 그래요. 투심이 무너졌는데 자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엔비디아 향으로 삼성전자가 또 좋은 소식을 냈잖아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다음 화요일 날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콜 테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콜 테스트 하는 거는 K 테스트 하는 거는 콜 테스트. 콜 테스트는 6개월 안에 단계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저는 그때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재용 회장이 최근 이건희 회장의 사주기 년도에 사주기에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건 이재용 회장이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오. 있다는 게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를 한번 믿어봐야 한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안 믿어주면 어떡할 건데? 삼성전자 떨어지면 여러분들 종목도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의논한다는 것보단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생각일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화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삼성전자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고 그 후에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대만의 반사 이익까지 해가지고 TMC MC가 떨어지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엇갈리게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이 파스통신만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퀘 테스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인수 검증의 맞바지 쪽으로 다가갈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렸죠. 일단 삼성에 대해서 HBM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합시성이 해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권사들이 신중을 하고 있대요. 오. 나 참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HBM 승인에 대해서 신중하고 있답니다. 오, 근데 왜 틀린 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네. HBM에 대해서 불확실성하다. 증권사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직 불확실하다. 근데 증권사들은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증권사들이 매번 얘기한 거 다 틀렸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님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시나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HBM이 계속 공급이 될 거고 증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HBM 부분에서 지금만 봐서는 떨어질 게 뻔합니다. 네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정말 잘 생각하세요. 제가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요.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 쪽으로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 하이닉스 쪽에는 악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쪽은 매출액이 적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래도 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거래를 틀었고 네. 하이닉스가 더 그래도 앞으로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수요 공급을 못 맞춰요. 삼성전자는 공장을 엄청 많이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 오. 공장에다가 컬릴룸, 즉 여러분들 뉴스 보면 반도체 부분에 사람들이 연구복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그 컬릴룸에 대해서 삼성이 지금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공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이닉스가 HBM에 대해서 10개를 만든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HBM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수요 공급이 30개, 40개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오. 즉 공장이 많고 컬릴룸에 대해서 설치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그리고 삼성은 누구보다도 제가 아는 삼성은 사실 계획 쪽이에요. 계획적. 계획적이다. 계획적이에요. 육합 원칙에 대해서 기사들이 아무리 삼성전자가 저번 달에 뭐 HBM에 대해서 승인 가능성 이 기사들을 내놓는다고 하도 삼성에서는 공시로 따로 아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삼성입니다. 근데 삼성이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는
클린룸, 즉 반도체 공정 세밀 그 안을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즉 HBM에 대해서 수요가 앞으로 증가가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제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를 한번 넣어볼까? 오. 한번 넣어볼까? 내가 한번 삼성전자를 웬만하면 여러 번 우량주만 공략하는 건데 사실 뭐 테마성 이런 종목들보다 이렇게 우량주 쪽으로 삼성전자도 한번 공략해 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 제가 삼성전자를 건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삼성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통신만 통해서 넣으신 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잠시 후 또 알려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또 포트폴리오에다가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요. 제가 삼성전자 들어갈 때는 12월 달일 겁니다. 아무리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게 좋은 거죠. 그리고 큰 손들이 받쳐줘야겠죠. 왜? 우리가 큰 손들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해소될 때 그때가 저는 삼성전자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11월이면은 지금 이제 11월 시작이잖아요. 네네. 이번 달 안에 공략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여러분들 어제 미국 반도체 지수 다 무너져도 삼성전자는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지금 살아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닥이다 이렇게 지금 자리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차트 어떤 종목이든 간에 차트 뭐 여러분들만의 황상 소설 이걸 쓰고 있는데 차트에 대해서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금투세가 해소되면은 큰 손들이 올려주는 게 제일 그때부터가 바닥의 신호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BM, 엔비디아 콘테스트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금투세가 해결돼야 큰 손들이 들어와서 올린다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래선이 다음 주에 정리가 되면은 삼성전자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줄 것입니다. 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마치고 나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가 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일단은 아주 저점은 좀 지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8,800원 선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 창립 55주년 창립 기념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또 앞으로의 AI 반도체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 만큼 어제 또 관련된 엔비디아 관련된 발언에 이어서 계속해서 앞으로의 포부를 좀 밝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고려하시고 또 지금 금투세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도 올해 안으로 빠르게 좀 해결이 돼야지 내년 1월로 시행이 예정된 부분이 좀 빠르게 무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투세에 대한 부분 해소되면 큰 손들이 삼성전자 좀 매수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를 특히나 더 유망하게 보는 이유는 SK하이닉스가 물론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는 일단 퀄테스트 통과만 되면 더 많이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공급을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 일단 퀄테스트 통과만 되면 훨씬 더 유망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거의 뭐 6개월 넘게 2차 전지만 공략한 우리 전문가님인데 이제는 이번 달 내로는 삼성전자로 갈아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삼성전자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서 지금쯤 진입해 보기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가전은 거의 다 LG인데 오! 주가는 삼성이 들어갔네. 아이, 그래요. 참. 자, 삼성전자에 알 대한 수가 투자 없는 전략. 거야. 그리고 뭐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도. 근데 전문가님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껏 주가가 엇갈려 왔던 것처럼 네.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올라갈 시기에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네네. 자, 그 이유가 바로 엔비디아가 너무 고점까지 왔는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주가와 연동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또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드렸는데 미국 중국 반도체 분쟁이 지금 격화할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 부분이 더더욱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TSMC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화요일,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뭐 통신만 통해서 일요일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 일요일날 나 12시인가? 그때 이거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요. 다 설명해 드리고 삼성전자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이 됐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1번, 2번도 중요하지만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요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만의 TSMC가 있고 TSMC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즉 TSMC가 차익이 되면은 반사 이익으로 삼성전자가 상승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도 트럼프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약간 저는 TSMC가 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해리스가 되면은 이 반도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상승은 되겠지만은 그만큼 그동안 부합실성에 따라서 시장이 대선의 부합실성에 따라서 갈 게 솔직히 엔비디아밖에 없었거든요. 수급들이. 그러면은 이 대선이 끝나면은 좋은 종목들도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부각 못 받은 종목들이 그쪽은 미국 수급들이 또 엔비디아에서 분산이 돼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껏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급이 가는 곳으로만 쏠렸는데 그게 바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는 조정 기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반도체에 관해서 뭐 다른 국가의 기업 특히나 TSMC 같은 대만 기업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이제 뭐 특히나 트럼프는 약간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조금도 이제 앞으로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액션이야도 하지 해리스는 액션이야도 없어요. 아 참. 액션. 어떤 액션이 말씀이시죠?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해리스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또 지금 다시 지금 하루 사이에 네네. 해리스 지지율이 또 약간 치고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가 어차피 있어요. 어차피 이 대선이 하는 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해요. 네. 지금 현대제품도 상승하고 있고 오손천다손해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또 잠시 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내가 통신망에서 엊그제 계속 얘기했어요. 너무 많아서 일단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해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에코프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어제 제가 통신망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교육을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에코그룹의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통신망 통해서 미리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에코그룹이 실적이 1,000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1,000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발딱 꽂 주무십시오. 마음 편하게.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나서는 오늘 어떻게 됐죠? 지금 상승 전환이 좀 그렇죠. 됐어요. 왜냐면은 에코그룹들은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니어, 누가 보면 배터리 아저씨인 줄 알겠네. 에코프로 머티니어즈, 에코프로 머티니어즈, 그 다음에 에코프로 HL 이 네 가지 그룹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교육을 해드렸는데 네. 이 네 종목은 장 초반에 어차피 떨어질 것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어제 시간에 다 하락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은 못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오늘 장 초반에 불안실성으로 해소가 되고 말아 올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9시 20분이었어요. 네. 9시 20분에 내가 확인해봤단 말이에요. 2차 전지 다 상승하고 있구나. TCC 세트도 한 3일 동안 조정됐다가 이제 막 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화장실 한번 갔다 왔어요. 네. 화장실 한번 갔다 왔는데 갑자기 또 빠지고 있는 거야. 마을 올리다가 또 빠지고 있는 거야. 원래 에코 그룹이 상승하면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도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이 되거든요. 근데 빠지고 갑자기 드론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네.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 한이단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빠지고 있는 거야. 네. 또 상승했다가도 에제 엔솔이 2% 정도 상승했다가도 1% 현시가 또 빠지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래? 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무인 드론 쪽으로 다시 한번 이 노동 인구를 파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은 전쟁에 대한 극대화로 또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그룹이 오늘 빠지고 있고 2차 전지도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 안원수님이 말씀하신데요. 금투세. 난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거는 금투세. 어차피 깔려 있는 거예요, 시장에. 네.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적 우려, 광물 가격 때문에 적자가 나온 거지 이게 하락의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제 뭐 리튬이라든지 워낙 비쌀 때 샀다 보니까 광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좀 손해를 보는 아니, 현상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도 똑같은 제품 사면 다이소 가서 싼 거 사잖아요. 네. 근데 이 2차 전지 기업들도 왜 이렇게 고점에도 샀지? 난 이 사람들이 주식했었으면 많이 물렸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유, 그래요. 그러고 보니 네. 시장에 가면 더 싼 걸 사지. 왜 비싸게 사가지고 그거 아이고. 근데 그래도 이제는 이 광물 가격이 하락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비쌀 때 샀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시기가 지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싸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부가시성 해소로 상승이 나와 주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점점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수님. 네,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빠진 건 아닙니다. 그래요. 지울게요. 그 트럼프 지지율 더 많이 상승할 때 얘네 같이 상승했었어요. 오, 그런데 그래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갈 때 그때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트럼프하고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트럼프 지지율에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하고 엮인 테슬라하고 또 엮인 게 LG 엔소하고 NNF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LG 엔소하고 NNF가 그동안 상승이 됐던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갔었으면은 계속 올라가면은 NNF가 그렇게 상승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는 어디까지나 2차 전지 떨어질 때마다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트럼프는 죄가 없다.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요. 그냥 역비공 같은 삶이에요.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왜 뭐만 떨어지면 다 트럼프 때문이야, 참. 자, 보시면 이제 또 중동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는 최근에 좀 둔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중간에 한번 돌발 상황으로 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이 북한은 뭐 말해봤자 뭐합니까? 뭐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것들만 정말 있어요.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중동하고 북한은 계속 리스크가 고조가 될수록 방산주하고 드론주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나라 기술주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상승한 것도 없는 국내 증시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안에서 세는 것도 밖에서 세게 돼 있다고. 네네. 그렇죠? 국내 증시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주머니에서 그냥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즉 금토세는 이미 깔려져 있고 금토세가 깔려져 있으니까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 여러분들 장롱 밑에 있는 시방까지 모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에코프로 다 사십시오. 에코프로 다 사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나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세금을 더 내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물려서 힘든 게 아니고 에코프로를 뭐 1억치 샀다, 뭐 2억치 샀다, 5억치 샀다 하면은 그 정도 만약 수익 금액이 5천만 원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물려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세금은 내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정말 엄청난 여러분들은- 자신감이네요. 여러분들은 뭐가 자신감이에요? 만약에 예를 그만큼 들어 수익을 볼 자신이 있다라는 그만큼 뜻이잖아요. 수익 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에코프로가 그만큼 많이 사면은 그만큼 세금 내고 건강보험 올라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누가 사겠냐고요. 금투세 때문에. 누가 사겠냐고요. 여러분들 건강보험료도 한 개월, 1개월, 2개월만 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12개월로 100만 원씩 낼 수가 있어요. 12개월씩 100만 원 내고 또 세금 2,500만 원 내면은 4천만 원 내는 거예요. 정부는 좋겠죠. 국가는 좋겠죠. 그 예산으로 또 재정을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에코프로 나는 그만큼 자신이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만큼 자신 있고 NNF도 그만큼 자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전체 비중을 몰빵하세요 얘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은 오히려 나는 또 욕을 먹는 거고 원래 전문가가 수익이 안 나든 욕 먹는 건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나쁜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즉 이 주식시장은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내려고 아니 수익이 나도 큰 손들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는데 누가 하냐고요. 네. 왜 자꾸 요즘 뭐 정치적 이슈가 이 금투세 부분은
좀 다시 해소가 되었는데 자꾸 왜 미우는 거야? 잘 갖고 왔네. 언짢. 아 진짜 언짢아 죽겠어요. 네. 어? 아니 저희 뭐냐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저거 뭐냐 수산시장에 팔고 있는 그 명태인가 뭔가 명태 갑자기 먹고 싶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슈들이 좀 움직이면서 이 부분에서 절대 해결된 게 없어요. 오. 아니 호재가 있으면 뭐해? 상한가 갈 만한 존재가 있으면 뭐해?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단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나운서님 이 당에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이걸 시행을 하지 않는 이 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부자 감세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서민들이 다 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니에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만 원, 2만 원씩, 3만 원씩만 수입 받고 그걸로 햄버거 회로 맨날 사갑니다. 2만 원 수입 보면은 그래도 치킨이라도 사 먹을 수가 있고 2만 원이라도 있으면은 담배도 살 수가 있고 2만 원이 있으면은 교통카드도 충전할 수가 있고 네. 그 맛에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호재가 있으면은 10% 20%에서 아무리 윗꼬리가 달려도 20%에서 15% 13% 끝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끝났을 텐데 지금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아예 음봉으로 마무리가 돼버리는 거야. 저번 주에 LG 엔솔이 얼마나 호재를 일으켰습니까? 벤츠 원톤 배터리에도 TCCT 9% 이상 상승해도 오히려 음봉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즉 모든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의 환경 요소가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금투세로 인해서. 즉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에코그룹에 몰빵을 해가지고 세금을 더 낼 바에는 난 차라리 주식 안 하고 금투세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1,000만 명 중에서 500만 명 정도는 대꾸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투세가 해소가 되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계속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도 호재가 아닙니다. 국내 시장은 금투세 해제가 제일 호재입니다. 아니 자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예를 들면은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주식을 물려받는 것도 그것도 뭐 부자 감세입니까?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사가지고 물려준다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데 내가 볼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자잖아지. 응? 더 부자인데 뭐 아이고 말도 안 되게. 이 중에서 내가 누구하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인버스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무슨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발언이 무리를 그 빚었죠. 발언이 진짜 위험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지금 내가 전문가여서 이렇게 짜증난다 이렇게 말로 듣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 가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이제 1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결정 안 됐잖아요. 이제 12월 달에 오징어 게임 2가 개봉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때 주식판에서는 오징어 게임 3가 시작되는 겁니다. 1,500만 명 중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아이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투세가 해결돼야 한다는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금투세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이 12월에 개봉이 됩니다만 그 금투세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더 무서운 오징어 게임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나 폐지만 된다고 해도 우리 시장에 금리 인하보다도 더 좋은 패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투심을 누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바로 이 금투세 문제인데 이 부분이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최근에 또 민주당에서 이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보완 입법을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공분을 샀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내년 1월에 이대로 가면 1월에 시행이 되는 만큼 좀 빠르게 폐지나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면 하는 한 투자자로서의 바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만입니다. 네. 이 정치 같은 게 있잖아요, 아나운서님. 네. 이 정치 같은 부분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자기네들끼리 그 정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자꾸 국민들이 그렇게 불신을 만들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해소가 돼야 되긴 하겠는데 뭐 금투세는 우리의 뜻으로 지금 어떻게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씨, 내 배지 다 던져야지. 저희 방송 시간이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에코프로가 이러한 우려나 리스크 속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에 주가가 반등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 기대 요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실적이 발표가 됐죠. 실적이 발표가 됐다는 건 비록 좋지 않은 실적일지라도 어쨌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라는 게 오히려 호재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이제는 정말 바닥인 것 같다. 실적이 이보다 안 좋을 수가 없으니 앞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여기에 따른 주가 바닥론이 생길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유입이 됐을 때 개인 매수세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앞으로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금토세는 해소가 될 거예요. 네. 해소가 되는데 지금 순간이 좀 짜증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금토세는 해소가 될 거고 일단 저는 오늘 NNF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NNF가 실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NNF는 앞으로 수요 공급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 기대감에 주가가 계속 상승이 될 겁니다. 네. 일단 NNF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NNF가 에코그룹보다도 더 많이 상승할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됐죠? NNF가 더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NNF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기 가다가 N자로 그냥 치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떨어질 일 없습니다. 왜? 이제 금리 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NNF의 3반기 수준만 해도 22조 원입니다. 22조 원이요. 내가 NNF 상승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상승하기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NNF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고 오늘 실적에 따라서 어차피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컨콜 통해가지고 NNF가 원통형 배터리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NNF하고 에코그룹의 비교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에코그룹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네. 양극재는 솔직히 누구나 다 만듭니다. 저도 집에서 이 너튜브 보고 양극재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소재만 사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진짜요. 뭐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소재 이렇게 있으면. 근데 정상적인 거는 만들지는 못하겠죠, 여러분들. 네.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네. 기술력으로 주가가 상승이 된다? 물론 그것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계약한 게 있어야죠. 계약한 게 있어야죠. 기술력만 있고 계약한 게 없으면 뭐합니까? 말만 쥐빨래 말만 이렇게 하고 말만 이렇게 하고 보여주는 성과가 없는데 에코그룹이 거기에다가 또 그룹은 4가지로 나눴어요. 그룹은 4가지로 나누니까 예전처럼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물론 얘네들이 상승하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얘네들 부분을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말 잘하고 그 말에 대해서 행동을 잘 지키고 있는 거는 NNF 하는 거죠. 에코프로는 말만 잘한다. 네.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NNF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니 즉 주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계약한 게 너 해봤자 중국이지 뭐. 테슬라하고 지금 이번에 계약한 게 있냐고.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작년에 에코프로는 테슬라하고 기대감,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대감, 시장 영향으로 돈들이 다 그냥 몰린 것뿐 뭐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장 지수에 반등할 때마다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하지만 이 에코그룹에 대해서도 제가 좀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NNF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LNF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파생되는 2차 전지 섹터가 또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원통형 배터리도 있고요. 원통하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게임 체인저 아직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 리튬 관련주 이런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전문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원통형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인 TCC 스틸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어제도 전문가님이 교육 자료 올려주셨거든요. 정리 잘 해봤어요. 그래요. 자, 잘 해봤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리모컨 한번 줘보세요. 자, 여러분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부터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2차 전지 개별 종목들은 미 대선이 끝나면 어떤 형식으로 올라가는지 그 부분은 기술적 반등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파스 통신망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네네. 자, 일단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얘네들 같이 올라간다? 아닙니다. 그럼요. 에코프로 빼요. 빼요. 자, 에코프 머티가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같이 상승한다?
아닙니다. 그래요?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NNF, LNF. 그 다음에 삼성 SDI, 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 종목들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에코프로 BM, NNF,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느 정도 갭 상승이 나오면은 이 종목도 있죠. 이 파생 세트들.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동박, NFP, 리튬, 응급제, 알루미늄, 바인더, 폐 배터리. 이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즉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시가총액이 2위이기 때문에 네네. 에코프로비엠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이 축소가 될 수가 있고 상승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비엠을 갖고 있어. 에코프로비엠을 체크해 보세요. 내 종목은 2차 전지의 TCC 세트인데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 TCC 세트도 그만큼 낙폭이 축소되고 같이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2차 전지 종목도 똑같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맨날 뭐 이번 주에 급등주는 무엇일까요? 그 얘기만 하지. 자, 그래요.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장면 정말 잘 해왔어요.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이, 자, 감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는 TCCT 투자 포인트. 내가 여러분들한테 화요일에 네. 여러분들 국내산 스테펜 드시겠어요? 체코산 드시겠어요? 이렇게 국내산이요? 했는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네. 이거 지금 체코산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어. 지금 한 수 먹금 동안 지금 10% 정도 빠지고 있으니 또 이게 또 수요일에 또 민주당에서 금투세 바이법을 금투세 토요일에는 왜 한 거야? 그래요. 금투세 바이법을 내면서 TCCT 5%요? 완전히 수직 낙하해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매번 뭐 지금 똑같은 예파토님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금투세만 계속 얘기해서 우리 주가 우리 종목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떡하겠습니까? 금투세 한번 이겨봐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자신감 있게 들어오십시오. 자, 일단은 이 TCCT의 투자 포인트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NNF입니다. NNF의 하이니켈 양극재하고 LG 엔소의 원통형 배터리에 니켈도 금간판하고 같이 에너지 밀도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버 트럭에서 주행 거리를 더 늘게 만든 게 NNF의 하이니켈 양극재죠. 그렇기 때문에 NNF는 추가적으로 보셔하고 NNF가 올라가려면은 뭐부터 올라갈까요? 에? 뭐부터 올라가야 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아니죠. 테슬라? 테슬라, 그렇지. 네. 테슬라가 먼저 올라가면 NNF가 올라가고 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오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냥 아유 현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테슬라가 난 저쪽으로 수직 상승할 거야. 저도 같이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기술자 반등은 그냥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이 TCCT는 자 잠깐만 나와 보세요. 자, LG 에너지솔루션하고 테슬라하고 원통형 계약이 됐고 12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NNF가 들어갑니다. 네.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관계도가. 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니켈 금간판이 필요합니다. 니켈 도금 강판. 니켈 도 금간판. 그래요. 자, 중요한 건 아나운서님, 테슬라가 중요한 건 원가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배터리 그렇죠? 가격 낮춰야 돼요. 그렇죠.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익도 증가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NF에 하이니켈 양극재가 필요하고 양극재를 이거를 납품받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요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납품하는 게 니켈도 금간판을 납품하는 게 TCC3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삼성 SDI도 최근에 컨콜을 통해 가지고 TCC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은 애리조나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공장을 짓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수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근데 삼성 SDI가 참 안 좋은 날 실적을 발표했어요. 금투세 바이법 그때 수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TCCT는 그냥 5%로 떨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이 TCCT가 내가 변명은 안 할게요. 금투세 시장 영향이하고 모든 종목들이 다 금투세 시장 영향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얘하고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하지만은 금투세나 이것도 제가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누워서 우리 방송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송 시간이 이제 음. 1분도 안 남았어요. 벌써 끝낼 때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많아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더 많은 자료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마지막으로 빠르게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우측 하단의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를 비추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인사드리고 나서도 QR코드 크게 띄워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CC 스틸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앞서 말했던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유심히 보셔야 된다. 2차 전지 이후에는 저희가 삼성전자까지도 공략을 노려보고 있으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